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라이트, 팀노바 온라인 강의에 질문이 와서 한번 굳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운영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문경님이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경우에 따라선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보다도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실행과 관리 자체가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운영체제보다 높은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얘는 되게 특이하죠. 이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쩌다 질문하시게 됐냐면 팀노바 그 공통이라고 해서 팀노바 이제 그 컴퓨터 공학 기초적인 거를 팀노바 라이트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 이제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세요.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유료 강의도 같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 1강 운영체제 1강을 듣고 보셨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업로드가 돼 있어요, 무료 강의들은. 근데 그 약간 그게 있죠. 광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시면 온라인 강의에서 팀노바 라이트에도 보시면 광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은 질문 자체는 되게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이거 스케줄링 하는 게 아니냐, 높은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얘네들이 스케줄링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커널이 아예 달라요. 커널의 작동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멀티스레드에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멀티스레드에서 프로세스 간의 통신 방식이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측면이 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RTOS가 빠른 이유, 빠르다기보다는 뭐 하나의 프로세스를 했을 때 속도 보장이 되는 이유, 실시간 운영체제,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면 질문해주세요. RTOS가 빠른 이유, 스케줄링 시스템의 차이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 비선점 스케줄링이 있어요. 비선점 스케줄링이란 일단은 애초에 우선순위가 없어. 얘는 그냥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무조건 짱이야.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데, 인베디드 기기에서 주로 이제 실행되는, 인베디드라고 하면은 뭐 IoT나 ATM기, 어떤 뭐 항공 정비 시스템, 뭐 병원 관련 시스템들, 그러니까 특수 목적 하나, 딱 하나만 딱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OS에 비해서, 운영체제에 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깔릴지 보통은 걱정이 없고 그거에만 좀 특화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을 하면 그 하나의 프로그램 아예 그냥 우선순위가 없어.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뭐냐면, 일단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이거를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줄을 세워서 너 먼저 실행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CPU는 하나니까. 물론 이제 멀티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개수에 비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케줄링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은 일단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존나게 잘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구조를 예전에 MS-DOS 시절, 그때는 한 프로그램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주로 옛날 고전 응용 고전 프로그램들이 예시로 많이 나와요. 고전 프로그램 아니면 윈도우 95에서도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윈도우 95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시가 좀 아쉽네요. 그럴듯한 예시가 나는데, 아무튼 아예 멀티태스킹이, 아예 스케줄링, 아예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짱인 거야, 뭐 요런 느낌? 그래서 우선순위의 개념 자체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제일 빨라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런 스케줄링 방식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단 제일 빠르면 장땡,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점 스케줄링은 뭐냐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너가 먼저 가 하는 그런
순서 번호표 같은 거예요. 번호표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 계산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링, 실행 주기가 짧으면 중요도가 높으므로 주기가 짧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는 더 자주 실행 주기가 짧은 애들일수록 더 빨라지는 그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에서 그 시스템에 요청하는 게 많고 자주 일어나면 그 친구한테 우선순위를 확 높여주는 거예요. 운영체제야, 얘한테 CPU를 더 많이 사용해줘 라는 방식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RTOS 환경,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운영체제 환경에서 주로 인베디드 이렇게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하나에 특화시킨, 그렇지만 좀 협소한 디바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 대비 고효율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얘는 일반 사용자들이 뭘 깔지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운영체제랑 다르게 특정 하나의 일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우선 그 자주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빠르면 이득이다 라는 거죠. 아 맞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스케줄링 기법을 모든 RTOS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 중에서 하나하나 딱 쏙쏙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딱 선택하고 이거 말고도 다른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실시간 운영체제도 있어요. 하지만 실시간 운영체제 특징은 운영체제를 초월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정문경님 질문도 운영체제를 초월한 그렇게 빠른 어떤 스케줄링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운영체제는 생겨 먹은 게,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보다 프로그램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들은 모든 운영체제를 모든 실시간 운영체제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원하는 것처럼 좀 더 뭔가 빠르게 그 일의 속도가 보장되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무방해요.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인데요. 멀티태스킹은 환경에서 각 프로세스에 시간을 할당하고 완료하지 않으면 대기시키는 스케줄링 기법. 그러니까 1번 일이 있고 2번 일이 있으면 1번한테 10분 주고 2번한테 10분 줬는데 다 안 끝났어. 그럼 너 대기하고 있으라 이거지. 다른 애들이 그냥 일을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을 주지 않고 시간을 거의 무한대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스케줄링 기법이 있더라. 자세한 거는 본인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 최대한 짧은 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하나 풀면은 다 복잡하고 실제 소스 코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시스템에 있으니까 못 보지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코딩으로 그 스케줄링 기법을 따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 다 깊게 해야 되는 주제인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3번 고정 우선순위 선점 예약. 이 스케줄링 방식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높은 선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높은 우선순위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이죠. 그래서 그냥 이 프로그램 중요해, 그럼 너 무조건 1순위 이런 거죠. 이게 딴 애들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접촉 빈도나 이런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너 무조건 1등. 근데 인베디드엔 딱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냉장고야.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여러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겠지만 센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냉각이면은 가장 중요한 냉각은 무조건 1순위로 해줘. 아니면 식품의 신선도를 관리하는 건 1순위로 해줘. 그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윈도우즈 인베디드 전용 OS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제조사에서 만드는 그 방식이 다 다르고 규칙이 다 다른데 당연히 좀 수정을 해서 올려야죠. 인베디드 냉장고가 될지 청소기가 될지 모르니까,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4번 가장 빠른 마감일 첫 번째 접근 방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마감일을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마감일을 얘는 1분 뒤, 얘는 2분 뒤야. 그러면 얘가 더 마감일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우선순위 먼저 보여줘. 얘가 더 급하다. 해가지고 이 친구를 먼저 끝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링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는 측면에서만 해석을 좀 했어요. 왜냐면 RTOS에서는 하나의 퀄리티, 하나의 프로그램의 퀄리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가장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듣겠으면 운영체제 그 기초 있잖아요. 제가 한 거 그 영상 보세요. 일일이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운영체제 그 스케줄링 방식이 있고, 지연 선점을 사용한 고정 우선 순위 스케줄링, 고정 우선순위 비선점 스케줄링, 중요 섹션 선점 스케줄링, 적정 시간 스케줄링, 다 이렇게 최적화된 좀 하나를 딱 지키기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키는 스케줄링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 정도 해석하다가 내가 지쳤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하나하나 따로 해야 되는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사실 이거를 무슨 한 번에 다 해. 나도 못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 자,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환경 시 대처 방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멀티 무슨 환경이라 그러지? 왜 갑자기 기억 안 나지? 아무튼 멀티스레드 환경이라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대처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라보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하나인데 이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파일 접근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멈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멈춰 딱 그렇게 하고 얘부터 하고 너 들어와. 이런 거.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화장실도 내가 똥을 싸고 있는데 딴 사람이 들어오면 같은 곳에 쌀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여기서 똥 싸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똥 싸면 큰일 나잖아. 옷을 다 튀고. 아무튼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 불가능하죠.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게 접근까지 가능한데 오작동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 특징이 보통 일반적인 OS에서는 그 사람들을 잘 기다리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거나 그런 좀 이렇게 좀 유연한 스케줄링 방식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에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인베디드라고 하나에 특화된 건 아니지만 보통은 협소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협소하기 때문에 특정 하나에 좀 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멀티스레드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막 동작하고 있어. 그러면은 인터럽트를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일단 읽어봅시다. 시스템콜을 커널 레벨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콜이란 하드웨어 접근이나 네트워크 통신 등 운영체제 장치 등등 어플리케이션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기능들, 안 되냐 뭐야 씨. 내가 뭐 이렇게 썼냐. 해결되지 않는 기능들을 시스템에 해결되지 않는 기능들을 시스템을 요청하여 권한을 얻어 행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일 같은 거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F 해가지고 화면에 뭐 딱 하나 찍으려고 해도 출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출력 장치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하기 위해선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알려줘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를 입력 하나 하려고 해도 입력된 신호가 커널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까지 와야 이렇게 마우스가 졸라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에 요청하는 거 시스템 콜이라 그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커널이나 시스템에 알려주는 거, 운영체제한테 알려주는 거. 근데 이 레벨을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레벨인 좀 더 하드웨어와 가까운 레벨인 커널에서 할 수 있게 해서 직접적인 비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 중요한 프로그램의 인터럽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왕 같은 느낌이지. 그 프로그램이 왕인겨.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쨌든 케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못 걸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마포어 뮤텍스 또는 뮤텍스로 교착 상태를 해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마포어나 뮤텍스나 교착 상태 해결 패러다임 아니면은 구조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개의 공유되는 자원의 제한된 개수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둘 다 목적은 동일해요. 다만 이제 조금 내부가 좀 다른데 세마포어는 진입 가능한 프로세스와 스레드 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뮤텍스는 한 명만,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하나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디테일하게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근데 이 정도만 알고 나중에 봐. 나중에 기초 때 무슨 이런 걸 보고 있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요걸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세마포어든 뮤텍스든 일단은 내가 화장실을 딱 써야 돼. 아니 화장실 말고 뭐 할까? 내가 동시에 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써야 돼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내가 동시에 쓸 수 없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그 프로그램을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 자원들을.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조선시대 왕이라고. 그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만 딱 그 사람만 리소스를 점유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자원을 못 쓰게 막는 거야. 락을 걸어버린다 그러죠. 잠가버리는 거죠. 나 지금 여기서 화장실에 있다. 너 오지 마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모두 같이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다르니까 이건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 패러다임,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막 여러 프로그램 동작하잖아요. 근데 프로세스가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여서 우선순위를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면서 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방식인데 실시간 운영체제에서는 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단편,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인데, 그러니까 실시간 이거는 이제 속도라고 조금 논의할 수 있는데 메모리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적 메모리 할당을 제한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약간 속도적인 측면보다 이제 이게 인베디드 실시간 운영체제 환경의 특징 같은 건데 RTOS 같은 경우는 재부팅을 잘 안 하잖아. 우리 막 보면 날씨 측정 기계 같은 거 보면 재부팅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부팅으로 해결되는 메모리 단편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단편화가 뭐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에서 우리가 사과 같은 거 먹다 보면 한 사과를 한 5입밖에 안 배물고 약간 일부가 남은 거야. 먹다 남겼어. 근데 메모리도 얘가 이렇게 민자로 민자래. 얘도 이렇게 이걸 뭘로 비유하지?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거 좋다. 네, 이 크라프트 견출지입니다. 이 견출지에서 이게 메모리면 내가 요만큼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요만큼을 사용한 거야. 요만큼만 사용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얘가 한 번 어떤 메모리 사용할 때마다 이 크기가 요만한 거야. 그러면은 요건 있어도 짜투리라 못 쓰잖아요. 한번 기본 크기가 이거 하나당 1바이트라고 하면은 8바이트가 필요한데 4바이트 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남죠. 요렇게 남아서
용량이 있음에도 못 쓰는 메모리 단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메모리는 재부팅 하면은 그 다시 리셋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초기화 되는데,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쓰는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재부팅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상관이 없고, 그로 인해 그 보통 이제 일반적 운영체제는 그냥 재부팅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두고 메모리 단편화에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근데 RTOS는 잘 안 끄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런 이제 뭐가 있었지? 잠깐. 막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뭐 날씨 측정기나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거는 잘 안 끄고, 그러다 보니까 심한 거는 뭐 2, 3년 동안 안 끄는 것도 있대요. 제가 저 인베디드 전문 개발자는 아니라서 그냥 뭐 컴퓨터 공학적인 접근이랑 전자공학적인 접근 몇 개만 그냥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메모리 단편화가 많이 심해지면 성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리소스의 접근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보통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동적 할당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메모리 동적 할당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사용자 레벨에서 요구해서 마음껏 이렇게 만져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메모리 해제도 사용자한테 책임이 있죠. 이건 이제 C 언어 제가 무료 강의할 때 한번 포인터 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하나가 어려워. 이거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초보자들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키에서 복붙을 했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이라고 해서 몇몇의 RTOS 인베디드 운영체제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실시간 운영체제죠. 그러니까 위키 같은 것도 무조건 막 정말 좋은 내용 많은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실시간 운영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인베디드 운영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몇몇의 RTOS는 XIP 즉석에서 실행을 지원한다. 즉석에서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나봐요. 커널과 응용 프로그램들이 코드를 램으로 먼저 전송하지 않고 롬에서 직접 실행된다. 프로그램들이 램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 램이거든요. 근데 램을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옮겨야 돼요. 그걸 페이징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제 페이징이 필요 없이 바로 롬이란 CD롬이란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CD롬 무슨 놈 해가지고 이제 롬이라는, 그러니까 지워지지, 그러니까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인데,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 실행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실행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CD롬도 한번 음악 같은 거 기록해 놓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플레이 하잖아요. 메모리 따로 없이.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롬에서 바로 동작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다. 근데 그 일리 있어요. 가능하고. 왜냐하면 CD롬에서 옛날에 게임 프로그램 그냥 실행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아마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롬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저 예전에 실습하던 시절 어렸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가능해요. 근데 어떤 분이 약간 태클을 걸 때 롬이 아니고 윈도우즈 복구 기능 아니냐 막 그래서 되게 웃었었는데, 롬도 메모리의 일종이고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었죠. 아무튼 롬에서 직접 실행되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운영체제에 필요한 램의 크기와 롬의 크기 사이의 교환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잘 모르겠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운영체제에 필요한 램 크기와 롬 크기 사이의 교환을 제공한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롬 자체에서 램으로 주고받는 그런 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건가? 그 CD롬에서 게임을 직접 실행시켰을 때 일부를 램으로 교환하고 그래서 실행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단순하게 답변하고 싶어도 참 이게 단순하게 안 되네요. 나름대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듭니다. 아무튼 요 정도면 됐겠죠, 문경님?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또 달리세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한번. 농담이고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